경복궁의 늦가을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폐부를 찔렀다. 민주는 낡은 코듀로이 재킷에 깃을 여몄다. 손에 쥔 오래된 필름 카메라의 차가운 금속 감촉만이 현실감을 주었다. 광화문 너머 인왕산의 능선은 파랗게 얼어붙은 하늘 아래 날카롭게 서 있었고 거대한 궁궐의 지붕들은 시간의 무게를 이고 낮게 엎드려 있었다. 발밑에 마사토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이 장엄한 공간 속에서 이방인인 자신을 꾸짖는 듯했다. 22살. 민준의 눈은 아직 소년의 불안과 세상에 대한 날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정돈되지 않은 갈색 머리카락은 이마를 덮었고 창백하리 많지 흰 피부는 가을 햇살 아래 더욱 도드라졌다. 손목 안쪽에는 아주 작은 새 모양의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연약함의 표식이었는지 이제는 그 의미조차 희미했다. 몇 해 전 가장 친했던 친구 지훈을 잃었다. 혼잡한 서울의 거리,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사고였다. 그날 이후 민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사진작가가 되리라던 꿈은 빛바랜 사진처럼 퇴색했고 죄책감과 상실감은 잉크처럼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오늘 경복궁에 온 것은 지훈과의 추억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또 다른 방황일까? 민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정처 없이 궁궐 안을 헤맸다. 근정전의 위용도 경회로의 아름다움도 그의 마음에 가닿지 못했다. 눈은 풍경을 보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수문장청 앞,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부동자세로 서 있는 수문장.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전통 복장, 얼굴을 반쯤 가린 투구,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보였다. 김병장. 그의 명패는 간결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제복 아래 다부진 체격을 가졌지만 자세히 보면 눈 밑에 거뭇한 그늘과 투구끈을 쥔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에서 숨겨진 피로나 불안 같은 것이 언뜻 비쳤다. 목덜미에는 오래된 듯한 작은 흉터 자국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공허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응시하다 모든 것을 지워버린 사람처럼. 민주는 문득 지훈의 목소리를 들었다. 생전에 지훈은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감탄하곤 했다. 언젠가 저 완벽한 부동자세를, 저 압도적인 존재감을 사진에 꼭 담고 싶다고 했었다. 그 기억이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충동. 그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를 고쳐 잡았다. 지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 아니, 어쩌면 지훈을 잃은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관람객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 원하는 각도가 나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까이. 그의 발걸음이 통제선으로 설정된 낮은 밧줄을 향했다. 딱 한 장만. 속으로 되뇌며 그는 망설임과 충동 사이에서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밧줄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뷰파인더 속 완벽한 구도 안에 들어온 수문장의 모습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찰칵. 낡은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순간 민주는 온몸의 감각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뷰파인더 속 피사체에 불과했던 수문장, 김병장이 움직였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압축되었던 용수철이 터져나오듯 빠르고 위협적인 동작으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재질을 넘어선 어떤 날카로운 저기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다. 못 봤나?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김병장은 이미 민준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민준의 얼굴을 훑었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훈을 잃었던 그날처럼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카메라 내놔. 김병장의 손이 거칠게 뻗어나왔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가슴에 품었다.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었다. 지훈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은 것이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놓으라고 안 했나? 김병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민주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직무 수행 이상의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민준을 향하고 있는 깊은 분노. 죄송합니다.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으려고.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사진? 여기가 내 놈 놀이터인 줄 알아? 규칙도 모르나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흘깃거리며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불편함, 그리고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방관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다시 한번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고립감. 그것은 지훈이 떠난 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감정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의 시야 가장자리에 한 여성이 들어왔다. 스카프를 두른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민준이 지금껏 받아온 방관이나 호기심과는 달랐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준은 그 낯선 이의 시선에서 희미한 인간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느꼈다. 그녀의 이름은 소라였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궁궐을 찾은 참이었다. 저기요,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는 찰나였다. 김 병장은 소라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민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이 품에 안은 카메라를 다시 한번 거칠게 잡아채려 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의 내면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공포와 부당함에 대한 희미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카메라의 낡은 가죽 스트랩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김 병장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그는 카메라를 포기하고 대신 민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하필이면 작은 새 문신이 새겨진 바로 그곳이었다.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민준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과거의 기억이 다시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지훈의 마지막 모습,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 자신의 무력함. 놓으세요. 민준은 거의 비명처럼 외쳤다. 하지만 김 병장은 놓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을 질질 끌어내려 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차갑게 번뜩였다. 목덜미의 흉터가 유난히 붉게 보였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지훈아! 민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친구의 이름이었다.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었을까? 아니면 절망의 끝에서 나온 무의미한 울부짖음이었을까? 그의 몸부림은 김 병장의 완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카메라는 이미 그의 손에서 떨어져 차가운 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렌즈가 깨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모두가 알아차린 것이다. 소라가 겁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른 수문장 한 명과 궁궐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김 병장, 지금 뭐 하는 건가? 관리인의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김 병장은 민준의 손목을 놓았다.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민준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목에는 시뻘건 자국과 함께 새 문신이 일그러져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올려다본 김 병장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동요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다시 아무 감정도 없는 무표정한 가면을 뒤집었었다. 상황은 어수선하게 일단락되었다. 관리인은 민준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다른 수문장은 김 병장을 데리고 수문장청 안으로 들어갔다. 소라는 민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괜찮냐고 물으며 휴지를 건넸다.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 나뒹군 카메라의 깨진 렌즈 조각들이 늦가을 햇살 아래 차갑게 반짝였다. 민준은 소라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섰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경복궁을 빠져나왔다. 거대한 궁궐의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김 병장의 시선은 착각이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무심하게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마음은 산산조각난 카메라 렌즈처럼 부서져 내렸다. 오늘 그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지훈의 기억을 정리하려다 더 깊은 트라우마의 구렁텅이로 빠진 것은 아닐까. 그가 겪은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운 나쁜 개인의 불운이었을까? 아니면 제복이라는 권위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폭력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을까? 김 병장의 그 비정상적인 분노는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 그는 그저 엄격한 군인이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어떤 상처 입은 영혼이었을까? 민주는 정처 없이 걸었다. 발길은 익숙한 동네의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다. 예전 지훈과 함께 자주 찾던 작은 카페가 있는 곳이었다. 카페는 그대로였지만 안에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다. 민주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텅 빈 눈, 엉망인 머리, 그리고 손목에 붉은 자국. 그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지훈의 사진이 만져졌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모습.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 심장을 후벼 팠다. 오늘 경복궁에서의 일은 지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민주는 지훈의 죽음 이후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든 다시 움직여 보려고 발버둥쳤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더 깊은 상처뿐이었다. 권위, 규율, 제복. 그것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오늘 민준이 마주한 것은 질서가 아닌 폭렬한 폭력이었다. 개인의 불안과 분노가 어떻게 권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목격했다. 김 병장의 눈빛에 서려 있던 그 공허함과 분노는 어쩌면 그가 겪었을 또 다른 폭력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민주는 근처 공원 벤치에 힘없이 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카메라의 잔해가 들려 있었다. 깨진 렌즈, 찌그러진 몸체, 수리할 수 있을까? 아니, 수리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카메라처럼 자신의 망가진 마음도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민준에게는 슬프게만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소라가 걱정하며 건네준 휴지에 적힌 번호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자신의 번호를 적어주었던 것이다. 그 짧은 순간에 친절과 걱정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는 작은 위안. 하지만 민주는 차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가 이불 속에 파묻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희미한 반항심도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망가진 카메라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손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조금 전처럼 정처 없지는 않았다. 그는 한강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탁 트인 강물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한강 다리 위. 차가운 강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담고 검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 동안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훈, 김 병장, 소라, 그리고 자기 자신.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도망치지만 않기로 마음먹었다. 오늘 겪은 일은 끔찍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직시해야 했다. 지훈의 죽음도, 오늘 경복궁에서의 일도,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깊어진 자신의 트라우마도. 그는 다시 손목의 문신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자국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새. 아직 날갯짓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그 새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민주는 주머니 속 지훈의 사진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안해 지훈아, 그리고 고마웠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을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이었을까? 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강물을 등지고 돌아섰다. 밤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고 소란스러웠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마냥 차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망가진 카메라를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사진작가의 꿈을 다시 꿀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지훈의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마주했던 그 부조리한 순간의 이야기를 언젠가는 온전히 마주하고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트라우마 극복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그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김 병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과도한 폭력은 개인의 일탈로 묻힐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로 공론화될까? 어쩌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 서서 부동자세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비록 작은 날갯짓일지라도 그는 다시 날아오르려 할 것이다. 손목의 작은 새처럼.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지훈과 함께 경복궁을 걷고 있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민준의 손에는 망가지지 않은 깨끗한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는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잠에서 깬 후에도 그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훈이,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주었던 소라가,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서려는 자기 자신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치 긴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처럼 그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임을 예감했다. 며칠 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카메라 수리점을 찾았다. 낡고 망가진 카메라를 내밀었을 때 수리점 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거 꽤 심하게 망가졌네요. 렌즈는 완전히 못쓰게 됐고 본체도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새로 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카메라는 단순한 물건 이상이었다. 지훈과의 추억, 사진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날의 아픔까지 담고 있는 자신의 일부와 같았다. 고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주인은 민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죠. 부품 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카메라를 맡기고 나오는 길, 민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카메라를 고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부서진 마음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완벽하게 예전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는 다시 경복궁 근처를 찾았다. 이번에는 카메라 없이 그저 걷기 위해서였다. 여전히 그곳은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수문장청 앞에는 그날의 김 병장이 아닌 다른 수문장이 서 있었다. 민주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수문장을 바라보았다. 두려움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김 병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징계를 받았을까? 아니면 아무 일 없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그날 소라가 건네주었던 휴지를 떠올렸다. 그녀의 번호.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입력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또 한 번의 용기가 필요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경복궁에서.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소라는 금방 민준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민준이 괜찮은지 걱정하고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짧게나마 그날의 일과 그 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라는 민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다.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차나 한잔 할래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때로는 가혹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인연과 따뜻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카메라가 수리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민주는 무작정 기다리지만은 않았다. 그는 도서관에서 사진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었고 사진 전시회를 찾아다녔다. 때로는 지훈과 함께 갔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 기억을 더듬기도 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을 마주할 힘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소라와의 만남도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관심사인 예술과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각자의 고민과 상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소라는 민준에게 섣부른 위로나 조언 대신 묵묵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민준은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용기를 얻었다. 몇 달 후 드디어 카메라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민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리점을 찾았다. 주인은 말끔하게 수리된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다. 새 것 같지는 않지만 작동은 문제 없을 겁니다. 렌즈도 최대한 비슷한 걸로 구해서 교체했고요. 민준은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손에 익은 무게감과 질감,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자신의 흐릿했던 시야가 다시 맑아진 기분이었다. 그는 주인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수리점을 나섰다. 새로운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었다. 어쩌면 그것은 카메라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민준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구도나 기술적인 완성도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피사체가 가진 이야기, 그 안에 담긴 감정, 그리고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순간들을 포착하려 애썼다. 그는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서울의 골목길, 한강의 풍경,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공원에서 마주치는 소소한 순간들. 그의 사진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이와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때로는 그날 경복궁에서의 기억이 불쑥 떠올라 그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그 기억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복잡한 이해를 사진 속에 녹여내려 노력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진 시리즈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권위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개인의 상처, 시스템의 폭력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간의 의지. 아직은 막연한 구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다. 손목의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 흉터는 민준에게 그날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했다. 작은 새 문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그의 새로운 여정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민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사진 속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뷰파인더를 통해 다가올 시간들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민주는 꾸준히 사진 작업을 이어갔다. 그는 작은 사진 공모전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고 소라의 도움을 받아 소규모 그룹 전시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다. 그의 사진은 화려하거나 기교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솔함과 깊이가 있었다. 특히 도시의 소외된 풍경이나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포착한 연약함과 강인함의 순간들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의 사진 중에는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도 몇 점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더 이상 트라우마의 재현이 아니었다. 그는 궁궐의 장엄함 뒤에 숨겨진 개인들의 작은 이야기들, 예를 들어 휴식을 취하는 관리인의 지친 모습이나 역사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는 나무의 질감,
혹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회랑의 고독한 분위기 등을 담아냈다. 그날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경험은 사진 전체에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권위와 개인, 전통과 현재, 상처와 치유라는 주제들이 그의 렌즈를 통해 조용히 이야기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해 김 병장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가 과도한 대응 문제로 내부 조사를 받았고 결국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짧고 건조했지만 민준에게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 역시 시스템의 일부였고 그의 행동이 완전히 묻히지는 않았다는 사실.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민주는 기사를 읽고 난 후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김 병장을 증오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그 역시 어떤 시스템과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받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쩌면 진정한 치유는 가해자에 대한 복수나 단죄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민주는 생각했다. 소라와의 관계도 꾸준히 이어졌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영감을 주는 좋은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소라는 민준의 사진 작업을 지지해 주었고 민준은 소라의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응원했다.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오래된 골목길을 탐험하며 서로의 예술적 감성을 나누었다.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민준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사진 작업만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했다. 트라우마의 기억이 불쑥 찾아와 그를 괴롭히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불안과 고통을 다루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사진은 그에게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사진 에세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경계선 위에 시선이라는 가제를 붙였다. 경복궁의 통제선, 트라우마와 치유의 경계선, 권위와 개인 사이의 경계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였다. 글쓰기는 쉽지 않았지만 사진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497 Total Characters 191771 어느 맑은 가을날 민주는 수리를 마친 후 처음으로 다시 경복궁을 찾았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통제선을 넘지 않았다. 정해진 위치에서 그는 그저 묵묵히 풍경을 담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는 새로운 수문장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관광객들은 신기한 듯 사진을 찍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셔터를 눌렀다. 뷰파인더 속에는 수문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